첫 번째 가보죠. 인도 덮친 공공운전자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지금 가게에서 한 여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횡단보도 쪽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신호가 바뀌고 행인들 횡단보도 건너는데 자, 갑자기 차량이 등장을 할 겁니다. 하하. 결국 골목 안쪽으로 결국 저 여성도 부딪히고 맙니다. 쓰러졌습니다. 자, 사고 당하신 분은 아내 임은주님, 제보자는 남편 윤채규님이신데 많이 다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현재 병원 입원 중이시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27일 오후 2시쯤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에서 있었던 사고인데 이 운전자가 80세 고령이었다고 합니다. 저게 3차 사고였고요. 1차로 구두 닦는 부스를 들이박았고 2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쳤고요. 이후에 3차로 골목길로 꺾어들면서 이 제보자의 아내를 추돌한 겁니다. 1차 사고 당한 사람은 운전자 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크게 다쳐서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또 2차 횡단보도에서 친 이 행인은 다리에 통깁스를 하고 통원 치료 중이고요. 이 3차 사고를 당한 제보자의 아내 역시도 발등뼈가 부러져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낸 운전자가요, 이 사고 이후에 다른 수술을 받아서 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입원 중이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치료비나 보상 문제를 논의해야 할 텐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보자는요, 이렇게 3차 사고까지 이어진 건 이게 고령운전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입장입니다. 음주운전만큼이나 고령운전도 위험하다는 걸 알리고자 제보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고령운전자라고 해서 모두 저렇지는 않겠지만 교수님,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은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진짜 이제 면허 자진 반납, 이거 진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모두 저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최근에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는 돌발 상황에 대한 이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고요. 또 빠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그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상당히 그 치명적인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경찰 관계자들은 사실은 뭐 몇 살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운전을 하면서 예전 같지 않다, 뭐 어떤 반응 속도도 좀 느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서 오히려 반납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저렇게 큰 사고를 내서 본인이 범법자가 되거나 다치거나 하는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갑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피싱에 연루된 계좌가 거래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자, 이제 은행으로 가는데 자, 그 순간 딱 마주친 범인. 범인 도망치는데요. 하지만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 자기 혼자 스텝에 꼬여가지고 자, 잠시 후에 넘어집니다. 스텝에 꼬였어요. 넘어졌어요. 온몸 던져서 제압하는 경찰. 하지만 계속 저항을 합니다. 자, 그러자 결국 다른 경찰들까지 저렇게 와르르르 합세해가지고 검거를 성공했습니다. 자, 은행에서 나올 때 태연히 걸어갔으면 깜빡할 뻔도 했는데 괜히 그냥 후다닥 뛰는 바람에 저 범인이다 싶어가지고 잡혔어요. 자, 그런데 저 남성 거구의 외국인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정계좌를 이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부정계좌라는 게 보이스피싱이나 물품 사기 같은 데 이용되는 계좌라고 은행이 등록된 건데 그걸 몰랐겠죠. ATM 기계로 아마 뭐 출금하든지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경찰이 재빠르게 현장으로 출동을 한 겁니다. 근데 딱 출동해서 마침 들어가려는데 순간에 나온 거예요. 아마 마음이 그 순간에 어떻게 뭐 당황해서 자기도 모르게 뛰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폴리스 딱 보고 뛰었겠죠.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그런 급한 마음에서인지 다리가 꼬여서 넘어졌고 근데 화면으로 봐도 체격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워낙 힘이 센 거구의 외국인이라서 제압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경찰분들 고생해서 잡았고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잠깐 한눈판 사이 점점점.
정말 황당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어느 속눈썹 가게 내부입니다. 손님이 시술 사진을 보여달라면서 직원한테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딱 하죠. 자, 그걸 가져간 사이에 데스크 안에다 저렇게 손을 넣으면서 현금 처리를 하려. 자, 일단 1차 시도는 실패했어요. 예, 1차 시도 실패했습니다. 2차 시도. 그런데 그 순간 직원하고 시선이 딱 마주쳤어요. 너 지금 뭐 하세요? 딱 걸리니까 땀 삐질삐질 하면서 지금 막 주랭랑을 친 겁니다. 진짜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이걸 두고 하는 말 같은데 진짜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막 가져갑니다, 이제는. 네, 지난 9일 오후 12시 20분쯤에 서울 강남의 한 속눈썹 관리샵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가게는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 여성은 예약도 없이 와서는 난 시술은 안 할 거고 상담만 하고 싶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휴대전화가 없기 때문에 이 직원이 휴대전화로 시술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직원이 휴대전화를 가지러 간 사이에 이 데스크에 놓인 돈통을 털려고 1차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1차 시도는 직원이 금방 돌아와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 이번에는 이 테이블에 있는 속눈썹 디자인을 보여달라면서 이 직원을 테이블로 이동하게 합니다. 그 틈을 노려서 다시 2차 절도를 시도를 했는데요. 이 직원이 이미 여성이 손댄 곳에 현금이 있던 걸 알고 있었고요. 여성이 현금 절도하려는 걸 눈치를 채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직원은 좀 당황해서 일단 빨리 나가라고만 하고 내쫓았다고 하는데 이 생각해보니까 인근 가게 상인들도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무차별 고무대야 난동. 이건 또 무슨? 자, 골목길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만나보시죠. 자, 저 골목 끝에서 뭔가를 들고 지금 오는 남성, 바로 커다란 고무 대야를 저렇게 들고 갑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도 술에 취한 듯 막 호랑나비 스텝을 밟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차에다 대고 쾅! 내려쳤습니다. 그러고는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렇게 가죠. 자, 일단은 경찰에 체포는 됐다고 하는데 자, 이게 또 술에 취해서 이런 짓을 벌인 것 같은데요. 차량 파손, 이 피해자한테 또 이상한 소리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통상적으로 차량 부수는 저런 일들이 벌어질 때 고무대야를 사용한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살짝 때린 것 같았는데 엄청 이게 지금 피해 차량이 2대예요. 지난 10일 밤 한 8시쯤 그러니까 사람도 꽤 많이 다니는 시간입니다. 강북구 미아동 한 골목에서 저렇게 주차된 차량을 저 고무대야를 가지고 내리친 40대 남성이 이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인데요. 저렇게 어떤 한 차량을 텅 하고 내려친 다음에 한 10m 가서 또 주차돼 있던 차량 뒷유리를 또 펑 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사진처럼 이번에는 뒷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근데 차량 파손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라고 하니까 이 남성이 아니 돈을 빌려가고 왜 안 갚냐? 내가 채권단인데 근데 둘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의해서 조금 전에 경찰차 출동한 거 보셨죠? 저 4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사건 당시에 이 남성의 얘기로는 그 사건 당시 나는 너무 술에 취해서 아무 기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요? 다른 장소는 많은데 같은 강북구였습니다. 여성을 폭행을 했고 지구대에 가서 조사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무동행 끝에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최소한 자기 신원이라든가 거주지 같은 걸 확인을 하고 뭐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갈 만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막 의식을 잃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귀가 조치를 했을 텐데 돌아가던 길에 저렇게 또 차량들을 부순 거거든요. 근데 황당한 건 그 여성이나 피해를 입은 여성이나 또 차량의 주인들하고도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이 그냥 무조건 무차별 폭행이었던 겁니다. 에휴, 한심합니다. 다음 이어가 보죠. 역경 이겨냈다. 하하. 자, 지난 2012년 길거리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들이 20대 일행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던 사건, 이른바 수원역 폭행 살인 사건 기억하신가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 한 분이 숨졌는데 자, 당시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 일행에게 이 고인을 조롱하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아 한번 보게. 사람 죽여가지고 야, 사람 죽인 거
자, 저희가 이 11년 전 사건을 다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해자들 출소 후에 SNS에 올린 글을 봤더니 조금도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지금 이 대화 내용만 들어도 막 소름 끼치고 화가 나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원역 미성년자 집단 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의 지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12년 수원역에서 미성년자 8명이 20대 3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사건 이후에 제 지인과 지인의 가족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가해자들은 도리어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우리가 죽인 거냐? 네 친구가 아까 XX 한 거지. 제가 차마 제 입으로 옮기기 좀 어렵습니다. 라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들 그 당시 징역 10년, 8년, 5년을 1심에 선고받았었는데 미성년자였잖아요. 예. 그렇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형량이 줄고 사건이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해자들이 출소한 이후에 SNS에 역경을 이겨낸 놈들아 사랑한다 라는 문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사진 올려놨습니다. 지금 지들끼리 지금 나와가지고 기념사진 찍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역경이라는 건 아마도 교도소 생활이겠죠. 예. 피해자의 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지인의 죽음이 저들에겐 고작 역경이라는 이름의 추억팔이로 전락했다라고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피해자 지인들, 피해자 가족들의 삶은 거의 송두리째 부서지고 무너졌는데 가해자들은 뭐 레카 사무실, 삼겹살집 운영하면서 저렇게 사진까지 찍어대면서 잘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자, 일단 뭐 온몸에 막 문신도 해 있고 그런데 세 사람이 됐을까요, 교수님? 그래서 저 대화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세 사람이 안 된 것 같으네요. 지금 이제 사실 그 11년 전의 사건을 이 피해자 지인이 들고 나온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해자 중에서 일부가 최근 마약 밀수 혐의로 지금 이제 또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피해자의 지인의 말에 의하면 가해자 무리 중 몇 명이 필로폰을 무려 9kg를 밀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가해자들이 이번에는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본인이 아예 그냥 그 재판까지 직접 참관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1심에서 검사가 징역을 30년을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징역을 12년을 선고를 했고요. 아하. 2심에서는 이제 그쪽에서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이제 대형 로펌을 선임을 하더니 2심에서 구형이 15년으로 줄어들었다. 즉 다시 말해서 2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에 이제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분은 부디 이번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뭔가 엄중한 법의 어떤 철퇴가 가해지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런 사건을 갖다 다시 이렇게 재조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당신이나 혼자 갔다 와, 이게 무슨 얘기죠? 네, 그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기 싫다는 아내 사연입니다. 이들은 5년차 부부고요. 결혼 이후에 오랫동안 이 남편 친구 쪽 부부 동반 모임을 달에 한 번씩은 가져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주말에는 그냥 모임이 아니라 1박 2일 여행을 가자고 했다는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이 거기에서 제일 막내인데다가 은근슬쩍 가면 자식 자랑에 기싸움까지 벌어져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무엇보다 주말에 그냥 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이번 1박 2일 여행은 물론이고 앞으로 동반 모임 난 안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 입장에선 내가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집은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화목한데 나 혼자 가면 얼마나 초라하겠냐. 게다가 회비를 걷고 있기 때문에 안 가면 부부 입장에선 손해다. 이렇게 설득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제는 이 부부 동반 모임에서 발을 빼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속도 좀 내보죠.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꼬맹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다른 녀석들 다 마누라랑 오는데 나만 혼자 가봐. 당장 이혼한다는 소문 돌아. 아니, 당신도 곧잘 여자들끼리 잘 어울렸잖아. 아, 갑자기 왜 이래, 동그라미? 아, 예, 좋습니다.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거기 여자들이 내 친구들이니? 오빠랑 나랑 띠동갑이라서 거기 여자들 다 한참 언니들이야. 막내 노릇 지긋지긋해. 또 거기 언니들 자식 자랑하는 거 정말 듣기 싫어, X. 아이고야, 이거 진짜. 알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요즘엔 저런 식의 부부 동반 모임이 많이 줄지 않았나요? 그리고 진짜요? 그냥 사연을 보낸 분이 했듯이 정말 예전에 그러니까 남편이 가는데 아내가 마침 뭐 바늘 가는데 실같이 따라가던 건 진짜 옛날 문화 아닌가 싶어요. 저는 들어본 적도 별로 없을 정도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공식 행사가 아닌 한 부부 동반 행사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 것 같거든요. 남편 친구지 아내 친구는 아니에요. 아내들은 불편합니다. 저거는 안 가는 게 당연하고 남편분이 아직도 친구들끼리 부부 동반을 전제로 회비를 모으고 있다면 그것부터 끊으세요. 교수님. 회비 반만 내세요. 회비 그게 회비 아까워. 반 내고 혼자 가시라. 예, 그리고 이제 가서 그 부인이 가서 그 모임에 가서 좋으면은 가면 되고 싫으면 안 가면 돼요. 근데 사실은 저기 띠동갑 같이 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사실 거기 가가지고 같은 그 자기 남편의 그 부인들, 남편 친구의 부인들이 자기를 봤을 때 그 어떻게 보면은 같은 그 동년배로서 이게 대우를 안 해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갖다가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부부 동반 모임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가겠다 그러면 상대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예. 저는 백 그냥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남편은 아내 제 질문을 좀 듣고 네, 말씀해. 하세요. 예. 왜 이렇게 어린 와이프랑 결혼하셨어요? 7살 차인데 뭘 또 그렇게 뭐, 네, 하여튼, 네. 왜 자꾸 이상한 질문하세요, 그렇게. 네, 하여튼, 여기서 저희 남편한테 꼭 묻고 싶은데, 아내 친구들 부부 동반 모임은 가시나요? 아마 안 갈 거예요. 그런 건, 이분은 너무 그냥 남성 중심적 사고 방식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회비도 본인이 내는 거고, 본인이 결정한 거고, 부부 동반 모임도 남자 친구들끼리 결정한 겁니다, 대부분. 이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예.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대부분의 가족분들도 대동단결 X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MJ킴님 가기 싫은 모임 가는 거 정말 고문이에요. 정투더 희망님 혼자만 가세요. 정공사님 생각만 해도 불편해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